자, 이제 2019년도 5급 공채 행시 헌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2020년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죠. 기본적으로 양심이 되려면 그냥 뭐 단순 사실관계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주 측정 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먼저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격 형성과 관련이 없는 법률 해석. 법률 해석은 여러분들 누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인격이랑 관련 없잖아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양심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요? 헌법 기본권에서의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수의 양심, 객관적 법질서 이거 합치하는가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쉬운 문제죠 이 정도면. 그죠? 4번 양심 실현은 법으로 당연히 제한될 수 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내심은 여러분들 제한이 안 돼도 외부로 실천되면 이거는 제한이 되죠. 학급입니다 이 정도면. 그죠? 자 갑시다. 2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직업이라는 게 계속성 생활수단성이잖아요. 근데 이 계속성은 알바라든지 여러분들 휴학 중에 또는 방학 중에 여러분들 뭐 일하는 거 있죠. 이 정도도 계속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것도 뭐다? 직업에 대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직업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틀렸다. 아, 그럼 알바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직업이 아니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생활수단성 있어. 어느 정도만 계속되면 거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아, 이거 괜히 내가 또 너무 어려운 거 가르쳐 주나 싶기도 한데 봐봐요. 이 계속성이라는 건 문제 풀 때 얘가 며칠 했나 이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정말 계속할 의지가 있으면 거의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이거는 사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떤 개인 택시 운전사가 있어.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몰고 아직 승객 한 명도 안 받았거든? 안 받았어. 승객 한 명도 안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도로에서 또는 그 골목에서 차랑 충돌해버린 거야. 그럼 이거 직업수행 중이냐? 판례는 직업수행으로 봐요. 네.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었죠. 이걸로 생활수단하는 의지가 있었죠. 그러면 직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으로 볼 때 막 하나 뭐 며칠 3일은 직업이고 뭐 5일은 직업이고 3일은 직업 아니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의지가 있었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직업 수행 중이냐? 아, 개인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 직업 수행 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휴학 중에도 그다음에 방학 중에도 일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다? 생활수단 한다면 이것도 직업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1단계 직업수행해자는 직업 결정이랑 비교한다면 1단계니까 얘는 2, 3단계죠. 그러니까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 정말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3번 유명하죠. 자도소주 독점시키면 위헌. 막걸리 자도탁주는 독점시켜도 합헌. 진짜 중요한 판례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하죠. 그죠?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그 다음 청년할당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합헌이죠. 그쵸?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인데 글쎄 뭐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고 이 지문 조금 까다롭나? 그래서 난이도가 중급 정도는 될 것 같지만 제가 벌써 글쎄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갑시다. 3번입니다. 공무단위권.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 지자체 우리 책에 없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지금 7급만 10몇 년을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책이 있던데요.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보통 통치구조에 있기도 하고 제도부장에 있기도 하고 하여튼 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떡하나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좀 이렇게 회독하시면 하반기 때쯤 제가 카페도 올려놨죠. 특강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뺀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만약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지방자치나 이런 거는 2시간 정도 특강하면 충분히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루짜리 정도 특강이 될까요? 한 해 정도? 그러면 충분히 다른 책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수업 들어보면 제가 뭐 강조하는지 아시죠? 회독이 회독, 절대회독, 반복.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선명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차피 제 수업 듣는 사람들 저를 믿으실 거기 때문에 빠지는 거 없이, 그죠? 제가 특강이나 이런 걸로 전부 다 보충을 예정하고 있어. 시작할 때부터 예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나중에 이런 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지자체장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부산시장 이런 분들이 이번에 지자체장 선거 새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 거리 상태, 즉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권한대행을 할 건데 언제 권한대행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거는 안 돼. 근데 구금은 합헌이야.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형사법 배우니까 알죠? 선거만으로는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됐다고 내가 구속돼 있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이 사람 선고됐잖아. 1심 선고도 됐고 2심 선고도 됐지만 여전히 원활하게 뭐요? 경남도정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경남도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권한대행 시키냐는 거야. 그러니까 선고해가지고는 뭐다? 위헌이다 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직무 수행하고 있으니까 권한대행 시키지 마. 그런데 구금이 돼버리면 깜빵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직무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권한대행을 시켜도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지방자치단체 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다만 앞으로 제가 무한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건데 그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처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특강 같은 걸로 해서 뭐다? 짤특강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핵심 뭐다? 선거냐 아니면 구금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선거만 갖고 권한대행 시키면 위헌, 침해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5급 공개 경제 채용시험 5급 시험이라는 거죠. 응시연령 32살. 이 판례 되게 중요한 판례죠. 위헌인 거 아시잖아요. 이게 위헌이 됐기 때문에 나이 제한 다 철폐돼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시험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다. 자, 3번. 우리 공무단인권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보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럼 공무단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호 영역인데 그때 뭐라고 그래? 승진기에는 뭐다?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어려운 문제. 근데 이 초보자들 수업인데 이렇게 비교 정리하는 문제들을 자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승진은 공무단인권에서 보호를 안 해요. 근데 만약 이 단어가 붙으면 보호 대상이 들어갑니다. 승진할 때도 남녀 차별하지 말고 균등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비교 문제인데 좀 어렵지요. 그죠? 7급 같으면 이거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은 1단계잖아요. 좀 쉬운 문제 제가 기술 해설하고 있죠. 나중에 단계 올라가면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약간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죠. 왜? 쉬운 문제들이니까. 근데 단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모를 만한 판례라든지 또는 좀 자주 보지 못한 판례나 이런 것들은 이 PPT 강의를 통해서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면 이렇게 비교 정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비교 정리. 시험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비교해야 되는 것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어려운 거 들어갈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무단인권은 피선거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라든지 국회의원 된다든지 이런 피선거권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핵심은 뭐다? 요거예요. 즉 공무단인권의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래서요. 누군가는 쉬울 것 같고 누군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난이도 한 중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건 많이 어렵더라. 헌법 24조가 선거권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선거권을 가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당연히 가져.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유무의 문제가 아니야. 이 법률은 뭐지? 구체화라는 거예요. 구체화. 국민들이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데 야, 이거 어디 가서 투표할 거야?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요? 구체화시켜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인정은 당연히 되지. 당연히 줘야 돼. 다만 인정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사할 거냐 이런 걸 구체화시키라는 의미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 정권 유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제가 볼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 좀 1단계에서는 거의 상급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죠? 자, 2번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음성이나 전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자형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QR코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찍으면 소리 나오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솔직히 7급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나 이거 거의 처음 봤어. 이거 해설하면서. 그러니까 이 질문 되게 어렵다. 근데 글쎄 틀렸다고 보긴 힘들겠죠. 뭐 바코드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뭐 아주 막 못 맞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드문 문제,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라는 거죠. 3번. 자, 현재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 원이 되면 이 사람 선거권 없습니다. 이거는 좀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되려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나이도 40살 넘어가야 되죠. 그 외국에 있는 기간도 뭐다? 외국에 어떤 공무로 파견된 기간도 우리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이것도 약간 뭐 흔한 지문은 아닌데요. 7급에서는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님 한번 보세요. 공무로 뉴욕에 계셨잖아요. 근데 선거 이번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 막 대통령 후보자로 막 이렇게 언급이 됐잖아. 그럼 왜 그러겠어? 공무로 외국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못 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초보자가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3개년치 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외국인 그냥 인정해 주지 않아요. 1번처럼 니네가 인정해 줄 때 우리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인 경우는 상호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1번 맞네요. 그죠? 자, 2번 범죄 피해자 구조는 재산은 안 되죠. 그죠? 자, 3번도 A급이죠. 대한민국 영역 밖 해외는 안 해줍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도 얘기했네. 자, 형사보상은 3년 5년, 범죄 피해자는 3년 10년이니까 글쎄 이거는 중학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문들이 되게 중요 지문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6번 정당해산 한번 볼까요? 자,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인이 있어야만 정당해산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당이 해산됐는데 대체 정당이 안 되는데 동일한 당명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당명 또 대체 정당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은 A급이에요. 통합진보당에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은 전부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당연히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4번이에요. 이것도 중요 지문이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해도 헌법에 뭐라고 돼 있다? 정부라고 돼 있으니까 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데서 했다.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제가 볼 땐 중학급 아니면 학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7번 겁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이고요. 여기 식별정보는 쉽게 결합하여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말한다. 2번 정보 주체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구제받을 권리 있겠죠. 이런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뭐 어떤 걸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내 정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이거 약간 유명한 판례니까 여러분들 알죠? 수사기관이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소재 파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국민건강공원한테 또 알려달라고 그러냐. 이거는 침해한다 했죠. 결론만 알면 되는 것.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중급 문제 정도 보여지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판례 아닌데 2회독 3회독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번. 여러분들 국적법은 일반적인 문제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국적법은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학에도 있잖아요. 잘 체크하셔야 돼. 중요해요. 어려워. 나올 때마다 어려워. 옳지 않은 것. 1번 쉽죠? 속인주의야. 출생 당시에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얘는 한국 사람이지. 두 번째. 근데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도 있죠?
아니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추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다. 예를 들어 아빠가 없어. 그럼 엄마는 있을 거 아니야. 엄마 따라가면 되지. 속인주의니까. 엄마가 없어? 아빠 따라가면 되지. 속인주의니까. 어느 한쪽이 없으면 한국 사람으로 추정한다. 속지주의로 가버려? 이건 말이 안 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원칙은 속인이에요. 엄마를 따라가든 아빠를 따라가든 원칙은 속인이야. 근데 어떨 때 속지야?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어. 또는 부모가 둘 다 무국적자야. 그럼 따라갈 수가 없잖아.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따라가? 그 다음 부모가 모르니까 못 따라가고 두 번째는 뭐다? 부모가 무국적자야. 국적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한쪽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3번.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은 인지나 기하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국적으로 후천적으로 취득한다는 게 뭐야? 원래 외국인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귀하로 보통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답은 4번인데 이것도 한 중급 정도는 되겠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9번 갑시다. 주거의 자유네요. 주거의 자유는 바로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생활 영역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 또 제3자도 마찬가지죠. 2번도 되게 A급 지문이라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야 돼요. 이것도 중학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헌법 16조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신체의 자유는 있거든. 주거는 그런 게 없어. 신체에 뭐가 있지? 현행범, 긴급체포 이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는 없다고 반드시 관철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어떤 놈을 추적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있어. 근데 걔가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내가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 이런 게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가야지. 근데 무조건 들어가진 말라고 그랬죠.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추가 요건이 있으면 돼. 걔가 거기는 개연성이 있고 급해. 그럼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중학급 때. 제가 중학급이다 학급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나 모르겠네. 왜 너 중학급이라고 그래? 어려운데. 그럼 여러분들 뭐가 문제야? 회독이 문제인 거예요. 회독이. 그러니까 자꾸 문제 빨리 접하려고 하지 말고 헌법은 기본서를 자꾸 반복하세요. 합격기본 나오잖아. 7회독은 하라고. 뭐 1회독 2회독 해갖고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7회독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자란 거 부족한 거는 뭐야? tan고나 시키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면서 부족한 거를 책에 옮겨 적어요. 그래야 책이 얇지. 그래야 회독이 많이 되지. 이따시만한 말 1500페이지 2000페이지 책을 언제 회독을 하고 있냐? 언제. 그죠? 안 돼. 기본서만 볼 거야. 기출도 봐야 되잖아. 그걸 언제 다 볼 건데. 여러분들 원하는 게 빨리 합격하고 싶은 거 아니야? 빨리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 얇아야지. 회독을 많이 할 수 있어야지. 그죠? 무슨 순경시험이 사부시험 문제예요? 순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축소하고 그리고 뭐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단거나 시키면 되는 거지. 다 몰라? 어쩌다 한두 개 모르는 거지. 이런 걸 모르면 이건 다 있잖아. 그죠?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독을 해야지. 못 푼다면 내가 회독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거 진짜 어렵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해설 강의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나눠줬잖아요. mp3 1차는 뭐다? 경차랑 무한반복 mp3 나눠드리고 2차는 뭘 줬어요? 조문 문제 나눠드렸죠. 이렇게 약간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조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헌정사를. 요즘 헌정사는 모든 시험에서 깊게 나오거든. 어렵게 나오고. 이거 MP로 미리 반복하지 않으면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출 거야?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자료도 주고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3차 MP 파일은 이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방법 없어. 그죠? 자,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4번도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닌데 출입국 관리 직원이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어딜 도망가니까 급하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요건을 구비했다면 꼭 위헌이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워낙 A급 지문이 정답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뭐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헌정사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려워요. 지방자치. 이게 재헌헌법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요거랑 요런 건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얘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얘네 두 개는 잘 나오거든. 잘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 3번 4번. 소비자호가 8차호에 들어왔고 범죄 피해자가 9차에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잘 나와요.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잘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투표가 두 개가 있어요. 중요정책에 관한 게 있고 그 다음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중요정책은 2차고요. 헌법 개정은 5차거든요. 이건 당연히 맞춰야 돼. A급이야.
학급이 학급 이 정도면. 그래서 4차는 여러분들 그 공민권 제한 뭐 그런 거 있잖아. 3.15 부정선거했던 사람 처벌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밖에 없는 거야. 학급이 학급 이 정도는 맞춰야 돼. 1번 뭐 처음 봤으면 이런 거 체크하는 정도나 하면 되죠. 1번 몰라도 뭐 맞추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상으로 끝났네. 이제 2019년은 10문제 정도는 안 돼요. 제가 지금 해설 강의 3번째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반복합니다. 시험장에 우리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가 아는 것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누구나 해. 누구나. 그럼 아는 것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한해도, 무한반복. 그럼 어떻게 돼? 교재는 얇아야 돼. 얇아야 됩니다.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 아이, 추가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포스트잇. 아니면 연필로 적어놓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무기는 뭐다? 무한해독이 가능하고 막판에 하루면 다 볼 수 있게끔 뭐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제 책도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 중간에 기출문제 막 OX 이런 거 있죠. 그거 나중에 호치케스로 다 찍어버리세요. 막판에 안 봐도 되게끔. 그죠? 완벽하게 뭐다? 거의 요약서처럼 만들라는 거지. 아니, 뭐 하려고 기본서 이따시만한 거랑 요약서를 2개 가지고 다녀. 책이 많을수록 뭐요? 공부량이 늘어나는데. 즉, 그 기본서를 뭐요? 얇게 가면 충분히 다 커버가 돼요. 내년에 봐봐. 여러분들 내 수업 듣고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봐보라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야 된다? 응용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문제를 무한대로 풀어보자.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가 뭐다?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기출 계속 들어갑니다.